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수, 대학생은 물론 심지어 중고생 공무원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폭락하는 쌀값을 잡기 위해 도가 150억 원을 내놨지만 농협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농민단체 요구보다 낮은 우선지급금을 결정했습니다. 도가 상용차 산업을 2배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기술이 핵심인데 광주, 대구가 선점한 분야에서 국책사업 선정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가 교수나 대학생들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까지 대자보를 붙이거나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공무원 단체도 시국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가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이번엔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원광대 교수 196명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대 교수들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어 시국 선언은 교수 사회로도 번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최순실 사건이 단순한 권력형 비리 정도가 아니라 국정의 총체적 파탄을 낳은 희대의 꼭두각시 인형극 정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심각성은 앳된 10대 중학생들까지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직접 집회 신고까지 한 김제 지역 중학생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 부끄러워 길에 나섰다며 현 정부의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요. 진정한 진짜 진실된 처벌을 원합니다. 익산의 한 고교생들은 대자보를 붙여 출세가 노력보다 부모의 역량에 좌우된다며 실망감을 안긴 현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은 사정기관인 검찰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임실이 고향인 40대는 최순실을 심판하겠다며 대검찰청 안으로 굴삭기를 몰고 들어가는 극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분노가 주된 것이고 최순실 수사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의견 표출에 부담을 느껴온 공무원 단체마저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최순실 사태는 사회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기차 기술을 도입해 상용차 산업을 현재보다 2배로 키워 고용과 수출 모두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주와 대구가 선점한 분야여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침체 일로인 도내 자동차 산업의 숨통을 트기 위해 미래형 상용차와 특장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축된 서부 대륙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외에 새만금에 추가로 100만 평 규모의 상용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는 상용차 시장 수요도 앞으로 전기차로 바뀔 것에 대비해 충전기와 자율주행 분야 선도 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5천억 원 가까운 대형 사업으로 국책 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기 상용차 분야는 이미 광주와 대구가 가장 수요가 큰 1톤 전기 트럭을 한 발 앞서 선점해 뒤늦게 뛰어든 전북으로선 향후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R&D와 그리고 인프라 구축은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타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북은 국내 상용차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타타대우 등 주력 업체들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2011년 이후 생산과 수출 모두 가파르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2025년까지 상용차 매출과 고용을 현재 2배인 20조 원, 4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출근길 옷차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쪽의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순창 영하 3.2도, 전주 영하 0.1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으며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추위는 모레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다소 풀리겠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세상이 각박해지고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이 공동체를 되살리고 이 공동체가 지자체에 뿌리 내려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이루어가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주부들이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퀼트로 가방, 인형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듭니다. 7년 전 40에서 60대 여성 10명이 모여 공동체를 결성한 뒤 지난해 3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들은 회원수를 배로 늘리고 수익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합니다. 우울증도 많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다 자라고 떠나고 나면. 근데 저희는 그럴 새가 없고요. 갱년기도 갱년기가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며 사라진 공동체 의식. 이를 되살리자며 행정안전부도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꾸고 풀뿌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전주 지역에서만 110여 개의 공동체가 조직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마을 공동체, 취미 공동체 등 다채로운 관심사로 모여 정을 쌓고 수익은 함께 나누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사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각 공동체가 내실과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줄 제도화는 과제입니다. 긴 정책 호흡이 필요한데 그거에 반해서 좀 그 지방선거나 이런 사이클들이 짧아서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이런 의미 있는 지역 공동체의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기관 지정 등 후속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이와 함께 중증 소아외상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은 사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민간 위탁한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겸직인 박물관장은 두 박물관에 오가는데 출장비가 8개월간 과다 지급됐고 3천만 원 이상 계약만 선금을 주도록 한 규정도 어겼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 도장과 명함을 만드는데 박물관 예산을 쓰고 문화상품 판매 대금을 뒤늦게 입금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농협에 150억 원을 내놓고 폭락하는 쌀값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그 정도로는 쌀값을 붙잡기 어렵다며 농민단체 요구보다 턱없이 낮은 우선 지급금을 결정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처리장을 운영하는 조합장들이 고민스러운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도와 시군이 특별 예산 150억 원을 내놓고 적정 가격 결정을 요청했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보다 10,000원 낮은 35,00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결정했습니다. 가공미가 계속 반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쌀래기가 예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 늘어나고 수율이 또 한 5% 이상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연간 국내 소비량의 3분의 1인 170만 톤이 재고로 남은 데다 미질까지 떨어져 제값받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 서북부 평야는 그래도 낫지만 동남부 산간은 미질 하락이 심해 향후 시장 가격이 35,000원을 밑돌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4만 원 이상을 우선 지급금으로 요청했던 농민단체들은 농협이 제 살 길만 찾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전라북도 지원금 2,000원을 이렇게 빼면 결국 33,000원에 사드리겠다는 건데 그 협동조합으로서의 어떤 존재 근거가 상실된 결정이지 않냐. 하지만 일부 농협은 쌓여가는 적자와 재고를 감당할 수 없어 수매량까지 할당하는 상황. 쌀값 폭락을 막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매 물량을 놓고
또 다른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만성동 법원 신청사 시공업체가 결정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달청은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 입찰 결과 251억 원의 범양 건영을 시공업체로 결정했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19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전주지법 신청사는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 대학으로 유학을 온 중국 학생들이 모국에 진출할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 등 도내 5개 대학들은 중국 CJ 법인과 양해각서를 맺고 도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선발해 교육을 거쳐 현지 법인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J는 중국어에 뛰어난 한국 학생을 선발해 현지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 신태인 주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인 지하차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완주 용진읍의 도농교류의 거점이 될 봉서골 권역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정진호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지역의 수건 사업인 신태인읍 지하차도와 관련해 최근 10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 모두 60억 원으로 지하차도 2차로 확장과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합니다. 신태인 지하차도는 도로 폭이 좁고 급경사를 이루어 농기계와 자전거 통행이 불편했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류 소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 용진면 4개 마을로 구성된 봉서골 권역에 지역 소득 증대와 도농 교류의 거점이 될 봉서골 권역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봉서골 권역의 소득 사업인 두부와 김치, 장류 등의 체험 활동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잘 사는 복지농촌 봉서골 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수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숙식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계남면 희평마을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이 시설은 거주시설 석동과 취사장, 프로그램실을 갖춰 독거노인의 공동거주가 가능하고 마을회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남원시가 도 일자리 종합센터와 함께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GMF를 비롯해 10개 업체가 참여한 박람회에는 현장 면접을 거쳐 구직자 65명이 채용됐고 이력서 작성법 같은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인 구인난을 해소하고 또 관내 시민들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순창군이 수상 레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해 섬진강 수상 레저 산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8월부터 섬진강변에서 진행된 카누 무료 체험에 지금까지 2천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얻었고 내후년까지 주말 장터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교회 바자회에서 음식을 먹은 교인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전주 우화동의 한 교회 바자회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먹은 유치원생 15명과 교인 28명 등 43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이들이 모두 바자회 음식을 먹은 뒤 탈이 났다며 지난 31일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A씨는 지난 2월 전주 완산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9%의 상태로 김제시까지 2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행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756억 원, 당기순이익도 51% 증가한 59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은 지속적인 이자 수익 증가와 푸놈펜 상업은행 인수 효과로 수익성이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과 변동이 없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한 달 전보다 5.9% 하락해 김영란법 발효와의 연관성이 주목되고 공업제품이나 서비스 요금은 소폭 오르거나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읍시는 김장철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한 달간 채소 쓰레기를 무상 수거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흙이 묻은 뿌리나 노끈, 마늘 껍질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소금에 절인 배추는 음식물 수거통에, 그렇지 않은 채소 쓰레기는 속이 보이는 투명 비닐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특히 일반 쓰레기와 섞여 배출하거나 검정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전주 객사 앞 도로가 시민들을 위해 처음으로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객사 앞 사거리에서 다가교 사거리까지 600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가을 음악회, 주전부리 장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하는 등 교통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독립영화제가 내일부터 7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커피와 클래식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9회 동서커피 클래식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완주 군민을 위한 음악회가 내일 문예회관에서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가수의 협연 무대로 펼쳐집니다.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은호 등 개인전이 오늘까지 갤러리 누벨백에 마련됩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24일까지 우체국과 관련된 사진을 전시합니다. 기술교류의 장인 전북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페어가 오늘과 내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한중 3D 프린팅 드론 산업박람회가 모레부터 이틀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익산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오늘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전주 MBC 베이비 페어가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는 내년 5월에 개막하는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고창 13도, 전주 12도 등 9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며 화재 예방을 당부했습니다.